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구기 기초의회 출범을 앞두고 여수와 순천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소수정당과 무소속 당선인들이 연대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을 견제하고 균형감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수시 의원으로 선출된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당선인은 모두 5명. 순천시 의원 선거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후보가 각각 2명씩 당선돼 이전보다 정당 구도가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당선인 비율이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거론되는 건 소수 정당과 무소속 당선인이 연대하는 방안. 5명 이상이 모여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의사 일정이나 안건 논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식적인 협상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구성 과정에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생깁니다. 의장단에 교섭단체의 누군가 들어가 있어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근본적으로 그것은 요구를 하고 싶고요. 여수에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당선인이 협상을 앞두고 있고 순천에서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무소속 당선인 간의 교섭단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 전남 지역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쟁점 상황도 있고 의회와 집행부와의 쟁점 상황이 있잖아요. 특정 정당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당이나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진짜 시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수와 달리 순천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순천시 의회에 발의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오늘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달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통합의 시계바늘은 빠르게 굴러가고 있지만 지역 경제계의 행보는 저마다 다릅니다. 법적 지위와 구조적 특성에 따라 선제적 통합에 나선 금융권이 있는 반면 민간 단체들은 철저히 기관별 현실에 맞춰 자율적인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구역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거대 광역자치단체로 새로 태어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다음 달 1일 단일 경제권 출범을 앞두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금융기관입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통합 전남 광주본부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협은 광주와 남학 가운데 어디에 통합본부를 둘지 치열한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광주와 전남 신용보증재단 등 법적으로 통합 의무가 있는 출연 출자 기관들도 올해 말 합병을 목표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을 통합하는 걸로 지금 방침이 정해졌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준비할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TF팀을 통해서 하지만 민간 경제단체들로 시선을 돌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기관별 내부 구조와 지위에 따라 통합에 대한 접근 방식이 크게 다릅니다. 실제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경영자 총협회는 광주와 전남 모두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공회의소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는 달리 전남은 단일 조직 없이 여수와 순천, 광양과 목포 등 4개의 시 단위로 쪼개져 있어 당장 협의를 시작할 대상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단체 성격상 각자 각 기관에서 통합의 필요성이 인정됐을 시 이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대 단일 경제권을 향한 행정의 발걸음은 빨라지고 있지만 지역경제단체들의 실질적인 물리적 결합까지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전남 광주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주청사 문제에 대해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연구원이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남 광주 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세개 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곳으로 주청사를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2%, 새 지역에 주청사를 건립하자는 의견은 8.5%로 집계됐습니다. 특별시 출범 후 가장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특정 지역의 시설, 인프라 쏠림이 꼽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의원 당선인들이 내일부터 이틀간 총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총회는 통합특별시 의원 당선인 83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통합특별시 의회 운영 규칙,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 이번 논의 결과가 통합특별시 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과 원구성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주요 행사와 일정을 전해드리는 이슈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준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 운영 체계와 의회 구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각종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이와 함께 해상풍력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대규모 컨퍼런스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공장 준공식, 핸드볼 최강자를 가리는 한일 챔피언 결정전도 예정돼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채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등은 오는 16일 국무총리 주재하에 열리는 통합특별시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전남도는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에 대한 자율성 보장, 정부 권한의 체계적 이양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운영 방향도 논의됩니다. 전남광주 의원협의체는 오는 19일 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 기준과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12일에 열린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체계와 조례안 정비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원 구성 방식 등 안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는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풍력 정책과 공급망,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며 국내외 72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는 전기로 공장 준공식이 열립니다. 6천억 원을 투자해 만든 신설 전기로를 가동하면 연 250만 톤의 쇳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기존 방식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일 핸드볼 챔피언 팀의 맞대결도 펼쳐집니다. 오는 20일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에는 2526 시즌 H리그 남녀 통합 우승팀인 인천도시공사와 SK 슈가 글라이더즈가 한국 대표로 출전하며 일본 대표는 H 플레이오프 결승전을 통해 결정됩니다. 양국 리그의 경쟁력 강화와 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 첫 경기로 남자부 경기는 오후 1시 20분, 여자부 경기는 오후 3시 20분에 열립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공개 서한과 입장문이 공개됐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이번에 공개한 자료는 김 전 대통령이 1984년 미국 망명 당시 미국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과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소식지에 실린 입장문,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주의, 나의 견해와 제안 등입니다. 해당 자료는 지난 4월 일본의 한 국제대학 교수로부터 기증받은 것으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남북 대화의 필요성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서울 김대중 평화센터에서는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15 남북 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과 특별 강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민영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자신의 SNS 계정이 해킹됐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민 당선인은 어제 오후 SNS를 통해 SNS 계정에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평소와 다른 게시물이나 메시지가 보이거나 개인정보 또는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달라고 전했습니다.
민 당선인이 공개한 사진에는 특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가상자산 관련 홍보 게시물이 올라온 모습이 담겼으며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반도 서남단 끝에 자리한 목포는 바다와 산, 강이 어우러진 천혜 해양관광 도시입니다. 평화광장에서 해양대까지 이어지는 12km 해변 산책로 조성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목포 관광에 또 하나의 매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바다를 따라 걷는 길 위로 갓바위와 사막도 목포항의 풍경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지난 2020년부터 87억 원을 들여 바닷가 길을 잇는 목포 해변 막길 30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평화광장에서 갓바위, 남항, 사막도, 목포항과 해양대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간은 12km. 목포시는 이 해변길을 5개 테마 구간으로 나눠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닷가 미술관 길과 환경보호 생태길, 온가족 나들이길, 계양 역사문화길, 젊은 연인의 길입니다. 이 산책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바다 산책로 오시길이란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5가지 매력의 바다 산책길로 오세요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목포의 바다와 온도심, 주요 관광지를 걸어서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산책 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목포의 경관과 역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코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구간은 정비가 마무리됐고 도로 개설 공사로 보행로가 끊겨 있는 남항 구간도 조만간 연결될 예정입니다. 특히 바다 산책로 오시길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지도 앱에도 등록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목포 바닷가 30리를 잇는 산책로가 온도심과 항구, 해양 명소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병해충 피해를 보장하는 벼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이 오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전남도는 벼 재배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며 친환경 유기 인증 필지는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경작 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 가까운 지역 농협을 방문하면 됩니다. 여수 국동항 수변공원에서 원도심 야간 관광 프로그램 한밤의 피크닉이 시범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소풍 장소와 여수 특산물과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먹거리 프리마켓, 국동항 밤소리 버스킹 공연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번 달 매주 금토일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는 매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